그러니까 황산벌하고 그 라디오스타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은 굉장히 그러니까 무겁거나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데도 굉장히 어떤 이미 근대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사유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영화를 보면 황산벌은 특히 뭐 그런 식으로 역사와 민족과 언어를 이렇게 계보학적으로 막 이렇게 망치를 휘두르고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사유나 뭐 인문학에서는 그런 거를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게 이제 딱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놀랐죠, 그 영화를. 그것도 난 이준익 감독이 이제 전혀 모르고 봤었어요. 그냥 그 역사를 다룬 영화가 있다 그래서 그럼 뭐 고전평론가 이러고 봤는데 나중에 왕의 남자가 히트치고 나서 같은 감독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아무 진짜 뭐 기대 없이 봤다가 정말 막 충격을 받았죠. 근데 많은 관객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 관객도 많대요. 막 역사를 저런 식으로 가볍게 희롱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보면 알겠지만 뒤에 그게 절대 가벼운 영화가 아니거든. 뒤에 전쟁 나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지금까지의 뭐 전쟁 영화도 전쟁을 그렇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그런 점에서 반전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체 프레임이 딱 근대적인 어떤 정서를 완벽히 벗어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라디오스타 같이 이렇게 아주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일상을 다루는데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이제 영화나 작품들에서는 막 고민을 해서 넘어가는 걸 그냥 가볍게 훌쩍 넘어갔어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멜로적인 거라 이런 거 막 고민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진짜 대단한 내공이 아닐까. 서사가 제일 중요하지. 뭐 내가 영화 제작을 해봐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마 앞으로는 그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소외를 경험하는데 소외 경험하는 소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이야기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없는 거야, 자기 주변에. 누구한테 해줄 얘기도 없고 들리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삶이 아주 건조하고 메마르고 이렇게 정말 차가워지는. 근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타자와 접속할 수 있다는 능력이거든요. 이제 열알기에서 가장 나는 그게 두드러지게 표현됐다고 보이고 그 이미지라든가 스펙타클 이런 거는 이 현대사회 전체가 이미 그런 이미지로 범람을 하는데 영화관에 가서 또 그거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거의 시각적인 테러가 아닐까. 뭔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내 몸과 내 삶의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접속이 되려면 그게 서사적인 틀을 가져야만 가능해요. 그냥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그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굶주림과 어떤 고난과 뭐 질병을 다 겪어도 그거를 서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타자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뭐 사연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연이 서사화 돼야지만 서사적 육체를 가져야만 타자와 소통하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설이라든가 또 많은 예술들이 그런 식으로 세계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각 문화가 압도화되면서 90년대 이후에 모든 게 이미지와 이제 스펙타클로 되고 나서 사람들은 그거를 쫓아가니까
서사의 생명이 아주 짤막짤막해지죠. 토막토막이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터넷 채팅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로 주로 소통하는 방식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러면 이제 말들도 잘려버려요. 탁탁 잘리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유도 몇 초 이상 지속하는 게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을 해도 서사라는 거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다 단편 토막이 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냐면 근대적 인식론의 차원에서 보면 몸하고 외부가 소외되는 거예요. 몸하고 삶이 소외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서사적인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 장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인물과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는 시각이 있어야 그걸 서사화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토막 잘려서 이것들은 그냥 하나의 따로따로 별도의 정보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장면을 하나도 이렇게 인과 속에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중에 이제 가장 억압되는 욕망이 에로스적인 욕망이다. 그래서 다 시선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시선이 밖에 이미지가 구축돼 있고 그걸 머리로 계산을 하는. 그러면 내 욕망은 머리 아래로도 내려오지 않아. 가슴까지도 안 와, 사실. 근데 가슴까지는커녕 여기에서만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가공이라고. 이걸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이제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계약 관계로 만나는 데는 그렇게 해도 통하잖아. 근데 사랑을 한다는 걸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가 쏘가 넘어가는 거. 다른 책들과 다 마찬가지로 어떤 책도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부처님이 쓴 책이나 부처님이 쓴 책은 없군요. 부처님 말씀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다 존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삶의 기술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책은 그렇게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영화를 보라라고 하는 이 책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떤 이미지와 표상과 그 다음에 일상적 리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런 흐름에 갇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통해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다 자기 삶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서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거기서 단 한 걸음 또는 조그만 출구 그거를 찾는 기술로서 이 책이 이용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